타인을 위한 삶은 충분히 살았다. 이제 남아있는 인생만큼은 자신을 위해 살자. 모든 생각과 의도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안위를 지향하게 하자. 몽테뉴의 수상록의 한 대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풀의 이야기 산책입니다. 가을의 한복판입니다. 주변이 온통 울긋불긋 자연의 향연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고 계시나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아름답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도 한번 올려다 보세요. 11월입니다. 가톨릭에서는 11월을 위령성월로 지정하였습니다. 죽은 이를 위로하는 달이지요. 11월은 삶과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달입니다. 10월 31일은 할로윈데이로 모든 성인의 날 전날입니다. 이날에는 죽은 영혼들이 되살아나며 정령이나 마녀들이 출몰한다고 믿고 귀신들에게 육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유령이나 흑별기, 해골, 마녀, 괴물 등의 복장을 하고 축제를 벌이기도 합니다. 올해 할로윈데이에 이태원에 몰린 인파가 어마어마하더군요. 오늘은 삶과 죽음에 관한 그림책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이들에게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괜스레 우울하고 무서워하고 슬프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죽음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고 삶이 있다면 죽음도 있는 것이죠. 그림책 중에 생각보다 죽음을 다룬 그림책이 많습니다. 그림책을 통해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날들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책은 페터 셰소우의 이럴 수 있는 거야? 입니다. 물음표가 2개입니다. 아이들에게 죽음과 상실은 굉장히 낯선 단어입니다. 처음 죽음을 접했을 때 어떻게 이겨내고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스럽습니다. 커다란 슬픔이 분노가 되기도 합니다. 이 책의 여자아이도 그렇습니다. 화가 잔뜩 나서 인상이란 인상은 잔뜩 쓰고 여자아이가 씩씩거리며 반짝이는 새빨간 가죽 가방을 질질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한참 가다가 문득 서서는 악을 쓰듯 소리를 지릅니다. 이럴 수 있는 거야? 그러고는 또 걸어가다 멈추고 같은 소리를 또 지릅니다. 이럴 수 있는 거냐고요. 여자아이를 궁금해하는 몇 명의 친구들이 따라가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작은 여자애는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엘비스가 죽었어! 아이는 새빨간 가방을 열고는 엉엉 울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작고 노란 새가 죽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안 됐다. 정말 안 됐다. 그래서 그랬구나. 불쌍한 엘비스. 정말 슬프다. 라고 말하며 슬퍼해 줬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엘비스를 묻어줍니다. 여자아이는 분노를 거두고 엘비스 이야기를 해줍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여자아이는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슬픔도 함께 고이 묻었습니다. 세월호의 침몰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도 죽은 아이를 기억하며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고 추억을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슬픔을 건드릴까봐 두려워 주변 사람들이 말을 꺼내지 못하지만 부모에겐 그 아이가 없었던 게 아니니까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지워지지 않고 살아있으니까요. 여기 키우던 고양이 바니가 죽어 너무 슬퍼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 울기만 합니다. 치킨도 초콜릿 푸딩도 먹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습니다. 엄마는 내일 바니를 땅에 묻어주자고 하며 바니의 좋은 점 10가지를 생각해 두었다가 묻을 때 말해보라고 합니다. 바니는 용감했고 영리하고 재미있고 깨끗했어요. 또 꼭 안아주고 싶을 만큼 귀여웠고 잘생겼고 새를 딱 한 번밖에 안 잡아먹었어요. 내 귀에 대고 기분 좋은 소리로 야옹했어요. 내 배 위에서 잠이 들면 배가 따뜻해졌어요. 모두 좋은 기억들이에요. 그런데 9가지밖에 생각해내지 못했어요. 아빠는 바니를 묻고 나서
마당에 갈색 씨앗 몇 알을 땅에 뿌렸습니다. 흙이 씨앗을 먹이고 키울 거라고, 곧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필 거라고 합니다. 흙이 모든 것을 바꾸어 준다고, 흙에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아빠에게 묻습니다. 바니도 변할까요? 그럼 바니도 흙이 된단다. 그럼 바니가 꽃과 잎을 키워주는 건가요? 그럴 거다. 그렇게 되면 바니가 아주 멋진 일을 하는 셈이 되지? 아이는 땅에 묻힌 바니를 기억하며 바니의 좋은 점 9가지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바니는 꽃을 키운다고요. 가깝게 지내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그 슬픔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슬픔이 버거워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더라면 좋았을까요? 아니요.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과 좋은 추억은 남아있잖아요. 죽음은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슬픔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삶에서 죽음을 보면 슬프고 괴롭지만 죽음에서 삶을 본다면 삶은 살아갈 값어치가 있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선물을 볼까요? 할머니 돼지와 손녀 돼지는 오래도록 함께 살았습니다. 둘은 모든 일을 함께 했습니다. 날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기운이 없다며 드시지도 않고 잠만 주무셨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기운이 없었지만 일어나서 할 일이 많다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집을 나서십니다. 손녀는 무엇을 준비하는지 알지만 묻지도 못하고 울음이 터져 나올 것을 애써 참습니다. 할머니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반납하고 다시 빌리지 않습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모두 찾고 통장을 해지합니다. 식료품 가게에 가서 외상값도 갚고 전기요금, 과일값, 뗄나무값도 갚습니다. 그리고 손녀에게 마을을 천천히 거닐며 나무와 꽃과 하늘을 두 눈으로 보며 이 세상을 즐기고 싶다고 합니다. 아우, 저기 좀 보렴. 나뭇잎이 햇살에 반짝이는 게 보이니? 저기 좀 보렴. 구름이 수다쟁이처럼 하늘에 모여있는 게 보이니? 저기 좀 보렴. 연못에 정자가 비치는 게 보이니? 아, 새들이 제재거리는 소리 들리니? 아, 따스한 흙냄새. 우리 이 비맛 좀 볼까? 할머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날 밤 손녀는 할머니를 살며시 안고 잡니다. 아침까지 할머니와 손녀는 그렇게 마지막으로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손디아가 부릅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OST 어른입니다. 고단한 하루 끝에 돌고는 눈물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건가 봐 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내 맘을 보려 하지 않고 아무도 눈을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잠시 멈추라고 깨끗하지 않던 짙은 나의 어둠을 나를 버리면 모두 갤 거라고
되고 별은 영원히 빛나고 잠들지 않는 꿈을 꾸고 있어. 바보 같은 나는 내가 될 수 없던 걸 눈을 뜨고야 그걸 알게 됐죠. 나는 내가 되고 별은 영원히 빛나고 잠들지 않는 꿈을 꾸고 있어. 바보 같은 나는 내가 될 수 없던 걸 눈을 뜨고야 그걸 알게 됐죠. 어떤 날 어떤 시간 어떤 곳에서 나의 작은 세상은 웃어줄까. 막막하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도 안 잡혀. 무슨 일인데 그렇게 한숨을 쉬고 있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짜야 하는데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획을 해야 할지, 효과적인 홍보 방법은 뭔지 정말 누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선배가 좀 가르쳐주면 안 돼요? 아, 그건 나보다 아주 체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있지. 기획부터 홍보, 운영, 아카이브, 회계 처리까지 우리 시민활동가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도와주는 곳이 있어. 바로 서울시 동부권 NPO 지원센터야. 문의해봐. 정말요? 서울시 동부권 NPO 지원센터? 응. 나도 서울시 동부권 NPO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 시민교육, 아카이브, 글쓰기, 홍보부터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언제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 서울시 동부권 NPO 지원센터에는 장소 대관도 가능할까요? 그럼 서울시 동부권 NPO 지원센터에는 80인 강의실, 영상 스튜디오 등도 있고 시민활동의 자료가 모아져 있는 아카이브 라운지도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나 연구 자료가 필요할 때도 이용할 수 있어. 우와, 대박! 선배, 혹시 서울시 동부권 NPO 지원센터에 아는 분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걱정 마. 굳이 아는 사람 없어도 서울시 동부권 NPO 지원센터 홈페이지만 찾아보면 금방 이용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풀뿌리 시민사회를 활성화하는 동부권 공익활동가들의 놀이터 서울시 동부권 NPO 지원센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할머니가 남긴 선물을 쓴 마거릿 와일드는 아이들에게 다소 어려운 소재를 다루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용기 있는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거릿 와일드가 쓴 또 다른 책 이젠 안녕도 죽음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원제는 해리 앤 호퍼입니다. 해리는 아빠와 둘이 삽니다. 강아지를 한 마리 구하러 갔을 때 메뚜기처럼 해리에게 폴짝폴짝 달려온 호퍼. 해리와 호퍼는 매일매일 같이 하며 서로 돕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해리에게 호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등을 구부리고 앉아서 눈물을 닦으며 해리야, 정말 미안하구나. 사고였단다. 호퍼는 죽었어. 거짓말! 해리가 소리쳤습니다. 해리는 호퍼를 묻기 전에 작별 인사라도 하라는 아빠 말에 싫어요! 하며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키우기만 합니다. 해리는 호퍼의 죽음을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잘 수도 없습니다. 호퍼와 함께 잤던 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소파에서 잠을 잡니다. 다음 날 학교 가기 싫으면 집에서 하루 쉬어도 괜찮다는 아빠 말에 해리는 여느 때처럼 학교에 갑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심지어 친한 친구에게도 호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다시 소파에서 잠을 자던 해리는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깨어보니 창밖에 호퍼가 와 있었습니다. 둘은 달빛이 환한 마당에서 함께 달리고 몸을 부비고 소리치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다음 날 해리는 다시 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호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호퍼는 어제처럼 튼튼하지도 포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해리는 호퍼를 기다렸습니다. 창밖을 아무리 바라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리는 기다리다 지쳐 뒷문을 열고 나가보니 호퍼가 잔뜩 웅크리고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겨울철 안개처럼 희미하고 겨울철 공기처럼 차가운 몸으로요. 해리는 호퍼를 안고 자기의 침대로 갑니다. 둘은 머리를 맞대고 누웠습니다. 해리는 조그맣게 속삭였습니다. 잘 가, 호퍼. 너무 그리운 마음에 죽은 자를 보내주지 못하면 죽은 자가 저승으로 편하게 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간 사람만 붙잡고 살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으므로 보내줘야 하기도 하겠지요. 호퍼를 보내고 남은 해리처럼 여기 남아있는 아이가 또 있습니다. 영원한 이별의 에곤. 남아있다는 것은 영원한 이별로 가족을 떠나보내고 남은 사람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짧지만 그 의미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깁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평소처럼 말하지 않고 수군대거나 처량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거나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상한 소리를 해요. 나이도 어린 애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아이를 웃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아이는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아빠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영원히 떠났다고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애써 외면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르니까요. 아무 말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뒤에서 조용히 소곤거린 사람도 아이를 웃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런 태도가 아픔을 겪는 사람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에곤의 엄마는 우리가 앞으로 옛날처럼 사는 건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꿋꿋이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록 힘들겠지만. 아이는 생각합니다. 아빠는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진 속에서만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의 아주 작은 부분이 아빠니까요. 영원히. 저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내 안에서 당신의 삶을 계속 산다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 말투, 행동 등에서 아버지가 많이 보였습니다. 어쩌면 가족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딘가에 남아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메리 바가짓고 데이비드 커밍엄이 그린 내 마음의 보물상자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잭은 여름방학이 되어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랑 신나게 낚시도 하고 할머니가 해주시는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배를 타고 나가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을 때 할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오늘 낚시는 추억상자에 보관할 만한 거리가 되겠구나. 추억상자요? 할아버지의 추억상자는 가족끼리 겪었던 행복했던 순간이나 집안의 전통이 서린 물건들을 담아두는 특별한 상자를 말합니다. 집안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상자를 채우고 소중히 보관하면 나중에 나이 많은 어른에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추억은 영원히 간직할 수 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건강검진에서 알츠하이머를 진단받았습니다. 기억이 점점 사라지기 전에 기억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서 추억상자에 담았습니다. 새로운 추억도 적어넣고 상자에 넣을 사진과 기념품도 챙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잭은 할아버지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혼자 그네에 앉아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듯 웅얼거리고 계십니다. 숲길을 걷다가 느닷없이 온나무 덩굴 쪽으로 막 걸어가시기도 하십니다. 할아버지는 몸은 잭과 같이 있지만 정신은 어딘가 다른 곳을 거닐고 있는 듯합니다. 어느 날 아침은 신발도 신지 않고 혼자 집을 나가신 할아버지. 잭은 할아버지를 찾아 여기저기로 뛰어다닙니다. 잭은 숲속에서 할아버지를 찾아냈는데 맨발에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잃어버렸어.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정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하십니다. 면도도 안 하시고 어린이처럼 말을 할 때가 있고 수년 동안 산책 다닌 길을 잃고는 헤매기도 합니다. 할아버지는 당신의 기억을 모두 잃어버릴까봐 걱정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추억 상자가 중요하시다고요. 할아버지는 잭에게 당신의 상태가 더 심해지면 그 추억 상자를 가져다가 보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이건 간에 늙어서 죽습니다. 그것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새나 곤충이나 풀도 나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잭의 할아버지처럼 치매를 앓지 않더라도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남겨둔다면 좋겠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면 기념사진을 찍어두어 앨범을 만들거나 일기를 꾸준히 써두면 사진과는 다른 추억거리가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글렌 링트베리 글, 샬로트 파르디 그림의 오래 슬퍼하지 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남매가 작은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식탁 끝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앉아 있고요. 검은 망토에 가려진 날카로운 꼬만 삐쭉 나온 얼굴이 무섭습니다. 문 밖에는 그 사람이 가져온 커다란 낫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죽음입니다. 옛날 유럽 사람들은 죽음이 검은 망토를 입고 커다란 낫을 들고 다닌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층에는 병든 할머니가 계십니다. 죽음은 할머니를 데리러 온 거지요. 아이들은 죽음에게 커피를 계속 따라주면서 시간을 끌려고 애를 씁니다. 막내가 죽음의 손을 꼭 쥐고 슬픈 목소리로 우리는 할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할머니가 왜 돌아가셔야 하지요? 라고 묻습니다. 죽음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먼 옛날 형제가 살았는데 형의 이름은 슬픔이고 동생은 눈물이었어. 둘은 매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웃지도 않고 항상 슬프고 우울했지. 햇빛도 비치지 않는 아주 어두운 골짜기에서 살았어. 언덕 위쪽에는 자매가 살았단다. 언니의 이름은 기쁨이었고 동생은 웃음이었어. 언제나 햇빛이 비치는 곳이었지. 하지만 기쁨이와 웃음이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았지. 어느 날 언덕 위의 자매와 골짜기의 형제가 만났단다. 슬픔이와 기쁨이는 첫눈에 반했어. 눈물이와 웃음이도 그랬지. 두 쌍은 서로 떨어져서는 못 사는 사이가 되어 예쁜 집을 짓고서 함께 살았어. 넷은 아주 오래오래 살았어. 눈물이가 죽던 날 웃음이도 같이 죽었지. 기쁨이와 슬픔이도 그랬어.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떨어져서 살 수가 없었던 거야.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란다 얘들아. 죽음이 없다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비 오는 날이 없어도 햇빛의 고마움을 알 수 있을까? 밤이 없다면 아침을 기다릴 필요가 없겠지? 아이들이 위층으로 올라갔을 때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죽음이는 말합니다. 마음아, 울어라. 하지만 오래 슬퍼하지는 말거라. 정말 죽음이 없다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내일 하면 되지. 끝이 없잖아요. 죽음이 있기에 지금을 열심히 살고 이 순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지금 더 많이 아름다운 것들을 행하고 보고 누리고 사세요. 오늘은 죽음에 관한 다양한 그림책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프닝에서 읽어드린 몽테뉴의 수상록 중에 한 대목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타인을 위한 삶은 충분히 살았다. 이제 남아있는 인생만큼은 자신을 위해 살자. 모든 생각과 의도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안위를 지향하게 하자. 자신의 삶을, 자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것으로 수풀의 이야기 산책 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작가와 진행의 나수키, 연출 김미연, 녹음 편집 은유, 제작에는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